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 충청북도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15%의 관세도 수출에는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이 검역 절차를 비롯한 비관세 장벽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과수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사과 수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부실 제방 공사를 방조한 혐의로 청주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이 숨졌습니다. 수용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타결됐다는 소식에 중국에서도 종일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충청북도는 일단 경제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품목은 충북의 전략산업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충북 대미 수출의 절반가량이 2차 전지와 반도체,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의 경우 25가 아닌 15% 관세라는 점에서 한숨은 돌리게 됐는데 문제는 반도체입니다. 이달 중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수준의 관세가 반도체에 매겨질지는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일단 협상 결과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신인도와 경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 결정이 반도체와 바이오, 2차 전지 같은 충북 주력 산업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미국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 펀드를 투자를 하고 할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하거나 수혜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수출 경쟁국인 일본, EU와 비슷한 수준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고관세가 새로운 표준이 된 건 충북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 약화, 수출 단가 인하 압박, 그에 따른 수익 저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격 요소, 그러니까 품질,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비싸더라도 그들이 우리 거를 살 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수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청북도는 각 산업 분야에 미칠 파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기업체, 경제단체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미국과의 이번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개방이 제외되면서 농산물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에선 추가 개방 가능성이 예상되는데요. 충북의 주요 농산물 중 하나인 사과 농민들은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이 전해지자 미국 사과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사과 농민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 모인 겁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면 병해충과 화상병으로 이미 피해를 본 농가들이 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서부터 그런 것이 우리나라 농업에 많은 위협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수입 절차에 따른 그 검역 절차도 절대 완화해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고. 정부는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었지만 민간 품목인 쌀과 소고기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체류에 대한 검역 절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한 상태라는 사실을 밝히며 향후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수입 제한, 즉 비관세 장벽을 풀기 위해 검역 등 복잡한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사과뿐 아니라 유전자 변형 감자나 블루베리 등 다른 품목의 통관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농민들은 쌀과 더불어 또 다른 식량 작물인 감자의 경우 국내 토종 자원이 보존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식들이 결국 뭐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네 실제 이걸 통해서 결국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방식으로 되었다면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 이미 99.7%의 농산물이 개방된 상태지만 검역과 쿼터 제한으로 보호를 받아왔던 일부 농산물은 향후 개방 압박에서 안심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대청호 문희 수역에 녹조가 확산되면서 금강유역 환경청이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조류 차단막 설치와 황토 살포선 운영을 요청하고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정수 처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녹조의 독성과 냄새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정수 처리를 통해 충분히 제거된다며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또 현장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음성군 삼성면의 공사 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로 된 지붕 위에 조명을 설치하던 56살 노동자가 패널 일부가 무너지면서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충북 지역 노동 현장에서 벌써 3번째 사망 사고입니다. 노동당국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부실 제방 공사를 방조한 혐의로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 최모 씨가 숨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개월째 수감 중이었는데요. 수용자 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법무부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오송 참사 감리단장 최모 씨가 숨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2일 점심 무렵 방 안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동료 수용자에게 발견됐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열흘 만인 오늘 오전 7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유서는 아니지만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재작년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부실제방 공사를 묵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수감된 지 20개월 만에 재소자가 숨지면서 교도소의 관리 소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주교도소는 최 씨가 입소하자마자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중점 관찰 대상자로 관리해왔지만 이번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일반 수용자에 비해 관찰과 상담 빈도를 늘리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지만 화장실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사고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보통 수용자들보다는 상담을 많이 실시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죠.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가림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투명하게. 숨진 감리단장은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었지만 미호강 범람 위험을 112에 최초로 신고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최 씨가 참사 당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고 잘못을 가장 먼저 인정했던 인물이라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일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수용자 관리 문제를 비롯한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충청북도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폐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하천과 계곡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잦은 철거를 유도한 뒤 고발과 함께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또 철거한 뒤에 무단으로 다시 점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시 순찰을 벌일 예정입니다. 하천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한 충주시민추진단이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충주시는 시민과 문화예술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국악원 충주 분원 유치 의사를 천명하고 민관 공동 유치 활동을 위한 시민추진단을 발대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국악원 분원을 포함한 문화공연 거점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하자 국악의 문화적 자산과 인프라를 내세워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오는 9월 세계 국악 엑스포를 개최하는 영동군과 제천시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4일 개막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이준혁과 방송인 장도연이 선정됐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은 제천 모산비행장에서 개최될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이준혁과 개그음원 장도연이 호흡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오는 9월 4일부터 9일까지 열리며 대표 공연 프로그램인 원 썸머 나잇이 함께 진행됩니다. 2025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지자체에 대한 현장 홍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제천의 자매결연 도시를 비롯한 50여 개 시군의 관공서와 다중 이용시설을 찾아 포스터와 홍보물을 나눠주며 대면 홍보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